자, 오늘 네이버 드디어 어저께 저점에 대한 이탈 이후에 오늘 드디어 상승이 너무나 이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상승, 또 네이버가 오늘 상승으로 5%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네이버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재료도 아니었고,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뭐 플랫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남은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 단계에서 우리가 뭐 매도를 고민하거나, 또 오늘 조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또 매도를 고민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네이버 주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결국 시장에 대한 흐름과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또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고, 첫 번째로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기술적인 확실한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는가, 또 이 기술적 타점 이후에 이 네이버의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를 그렇게 후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반등, 또 시장이 죽더라도 네이버는 시장이 하락할 때 또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줘요. 지금 9월 달부터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네이버 지금부터가 제대로 된 시작들, 저는 무조건 시작한다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9월 2일 여러분들 다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이 하락 추세에서 이 반등 구간, 드디어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지금까지 줄곧 매도만 하던 우리 외인들이 드디어 매수세로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네이버를 좀 많은 수량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네이버로 정말 크게, 정말 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네이버와 또 뭐죠? 카카오. 네, 카카오 오늘 주가 볼까요? 카카오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락을 하는 게 최근에 어, 이제 총수, 기업 총수의 구속 결정, 뭐 이런 것들, 구속에 대한 뭐 이제 판결,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옴에 따라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네이버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카카오는 한번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네이버가 이제 올라와야지. 네, 올라와야 돼요. 결국에 앞으로 재료로 또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이 중국 모델을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결국 플랫폼을 장악한 자들이 앞으로는 결제 시스템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네이버와 뭐가 있다? 카카오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땐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결국에 주가라는 건 뭐 아무리 좋은 내용만 나온다고 해서 매번 오르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또 어떻게 잡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관건인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네이버에 대한 단기적인 타점과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1차 매도를 또 어디서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네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이 정도 양봉만 떠도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게 주가 하락할 때마다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들은 왜 털리냐. 결국 올라가면 개인들만 수익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만들어 놓고 양봉을 조금만 띄우자 그러면 결국 여기 단계도 저점 단계야. 근데 이 저점 단계 조금만 주가 올라와도 개인들이 이런 데서 다 매도가 나간다고.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느 정도 고점 돌파하는 막 이런 자리 있잖아. 이런 자리에서 야, 이거 진짜 가는구나 하면서 이 고점에서 또다시 매수를 한다고요. 야, 이런 패턴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 네이버 차트를 좀 보고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저점 바닥부터 한 번의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오파 고점에 대한
고점이 또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렸던 구간들, 그리고 A, B, C 조정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상승에 대한 파동, 또 이 상승 파동에 따른 하나의 파동이 현재 이렇게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과연 이 A, B, C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0.382 구간, 그리고 이게 약간 이탈되긴 했는데 적어도 0.236, 0.38이 여기 라인까지 걸치잖아. 그럼 이때는 그냥 매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매수를 하라기보다 매도 관점보단 이젠 여기는 매수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드디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에 따른 거래량이 들어왔다. 거래량과 함께 밑꼬리가 달리는 양봉이 나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오면 이거는 거의 추세가 전환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을 시작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단기적인 고점들과 저점이 형성이 될 거고, 앞으로 이런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적인 고점들을 내가 어떻게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눌림목 자리를 내가 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기술적인 타점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네이버를 이런 큰 파동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주가가 올라올 텐데, 이런 단기 고점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이라는 걸 해야 네이버가 진짜 크게 올라가더라도 그 고점까지 수익을 더 극대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작정 좋다고 해서 들고 간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네이버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타점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네이버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과 이 네이버에 대한 정확한 뭐 타점에 대한 정보들, 대응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과 제가 앞으로 이 네이버에 대한 흐름들은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함께 나갈 거니까, 많은 분들, 또 의지가 있으신 분들,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의지가 있고 정말 제대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또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또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확률이 높은 자리를 내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이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률을 내가 찾아 나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성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있는데, 설문지 링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설문지 참여,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에 오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수가 최근에 결국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또 하락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수가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어떤 종목들을 매수한다 한들 결국 거기서 수익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지수의 하락에 따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또 지수의 하락에 따라 우리가 수익을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이런 상품들이나 내가 정말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내가 뭐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돈을 벌어.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나는 하락장에서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 이런 저점 매수할 때 이 수익금들을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 간에 저점 바닥에서 또다시 매수할 기회가 생겨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